궁남지에서 나왔습니다. 네, 궁남지에 나와서 여기 큰 도로로 지금 올라타고 있어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잡범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떤 식으로 이재명이가 권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둘째, 그리고 그 범위에 누구까지도 들어간다는 거, 자기 부모님까지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일단 영상 한 가지를 좀 보고 오실 텐데요. 이 영상이 어떤 것이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시정실에 설치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그 CCTV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그거부터 좀 보고 오시죠.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어느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 한명수 총리 재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그 1,000만 원 줬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찍어놓겠다,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면담 요청이 확 줄어버렸어요. 괴로운. 네.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뭐예요? 저게 사실상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됨됨인 겁니다. 자기의 권력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나 청렴결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렇게나 뻔뻔한 수준에 넘어가지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검찰이 이번에 확인해준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이 직접 성남시청에 확인했다는 거죠. 그 결과 CCTV가 애당초 어땠습니까?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 기능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도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CCTV에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었다고, 애당초 지금 그런 기능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하죠, 대부분의 CCTV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불법이거든요. CCTV에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였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정진상, 이 사람들이 지금 CCTV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자기 어머니의 산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거짓말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하고도 남을 듯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그 부모님의 산소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재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극단 선택, 자기로 인해 가지고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부모님의 묘가 뭔가 훼손이 됐다라는 걸 꺼냈구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의심이 확신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꺼냈구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의심이 확신으로 됐습니다. 왜? 그렇게나 논란이 됐던 이재명의 부모님의 산소에 무슨 구멍을 뚫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 집어넣었는데 그 돌멩이에 막 저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고 했었던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저주의 문구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생명기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가겠다라고 하는 돌덩이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오히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돌덩이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했던 것처럼 흑주술이 됐거나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의 부모님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돌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였던 거예요? 가족 측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꽂아놓았던 자리였던 거죠.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은 가족들이 판 겁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판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이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가족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어머니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사를 보면은 어쨌거나 자기도 가족이 맞잖아요. 자기들 가족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구멍을 파놨던 거, 그거를 지금 들고 와가지고 저주하기 위해서, 옥주수를 하기 위해서 구멍을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보는 전에 자작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진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과장이 아닌 것이, 이번에 박 전 시장 측의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을 또 어디로 이장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모란공원으로 이장을 시키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란공원이 다른 데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 열사들이 묻혀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박 전 시장을 지금 이장시키겠다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어떤 식의 사고방식이 작동을 해야 박 전 시장을 민주 열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뭔가 추모 공간 같은데
속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의 이름은 샘. 다행히도 그녀는 아직 오염되지 않았던 고산지대에 머물며 홀로 생존하고 있었죠. 사실 매 때마다 지구에서 출발하는 왕복선을 타고 언제는 지구 밖에 있던 아이오 폴란의 대비소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구의 아름다움을 버릴 수 없었던 과학자 샘은 지구에 남아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녀는 양분과 채소 재배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오염된 지구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죠. 오늘도 오염된 지역으로 내려와 이런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들에 대해 연구하며 기록하는 샘. 하지만 잠시 후 산소통이 바닥나게 되고 샘은 새로운 산소통으로 유지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지구상에 살아있을 생존자들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하여 자신이 이곳에 있음을 알립니다. 하루는 아이오 폴란의 대비소에 있는 남친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모니터가 고장나게 되죠. 샘은 모니터가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러 마을로 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폭풍에 몰아치게 되고 샘은 서둘러 집으로 배신을 하지만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모두 불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실 대피소에 있던 그녀의 남친 일로는 메시지를 통해 하루빨리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인류가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그녀의 아버지의 모든 신념 때문에 샘은 끝까지 지구에 남으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일로 떠나는 마지막 왕복선을 타지 못하면 영영 지구를 떠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어낸 샘. 하지만 문제는 왕복선 발사장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산소를 ATV에 실을 수 없는 전형적인 상황. 선원사 나 있습니다.